이어서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정책개발원 김영수 원장님께서 인공지능 산업 대전환기 전주산업단지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산업 대전환기의 전주산업단지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산업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번째,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대전환에 갈아탔고, 그걸 통해서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산업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것의 선두에 나설 필요가 있는 전주의 경우에 전주 산업단지가 어떤 혁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위한 혁신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2010년대 이후로 전반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종언을 구했고요. 최근에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역량은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더 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새로운 어떤 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은 그동안 50년 동안 구축되어 왔던 저비용 고효율 중심의 공급망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있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 그동안 기축통화인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면서 소비시장의 중심지로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 등을 압박하여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경합관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가 거의 유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 반도체에서도 팹리스나 파운드리,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이미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을 돌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전환이 있기 전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산업의 경우는 이 디지털 전환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2015년경이 한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나 종사자 수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15년경이 되면서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과 지식 서비스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부상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죠. 동시에 여성들의 고용률이 2015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의 이제 학계 출산율의 하락과도 좀 맥락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성 고용률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디지털 전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전환을 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제 지금 생산성이 저렇게 비교적 빠르게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에 비해서 보면 거의 절반 수준을 아직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 구조의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기업의 신생률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신생기업은 전체 고용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 새로운 기술과 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에서 혁신을 이끄는 역할들을 신생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어떤 그 기업의 신생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의 역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전략산업 분야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산업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대전환의 어떤 틀에 빨리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리하게 남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성욱 부사장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기쁜데요. 일단 디지털 전환에서 인공지능 전환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디지털 자동화가 단순한 반복 업무를 줄이는 수준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 전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이 창의적 지식 기반 영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글로벌 맥킨지 인스티튜트가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생성형 AI 활용을 하게 되면 향후에 연간 6.1조에서 7.9조 달러가 추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죠.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 부가가치 창출이 연간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6%에서 7% 정도의 성장 효과를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물론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발전 속도로 보면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1월 달 CES 젠슨 황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2022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에이전틱 AI를 거쳐서 피지컬 AI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피지컬 AI는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물리적 세계에서 동작하게 돼야 되는 건데요. 물리적 세계에서 동작을 하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동안의 텍스트나 비전이나 사운드의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축적, 그다음에 활용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센서와 액추에이터와 로봇공학과 그리고 연성 소재 같은 것들이 결합돼야지만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생산 현장에서 활용되고 접목되면서 생산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이성욱 부사장님은 주로 물류 쪽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피지컬 AI는 서비스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생체 모형, 휴먼 머신 인터랙션 이런 모든 분야에 굉장히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고 이미 이런 기업들이 선도해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6위라고는 합니다만 인재나 연구나 상업적 벤처 분야에서는 매우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률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는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관리자나 인공지능 컨설턴트 쪽은 부족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B인사이트에서 매년 그 AI 1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2024년의 경우에 한국은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가 좀 더 기술적 기반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궁극적인 귀결점은 지능형 로보틱스가 확장되는 것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엔드 투 엔드까지 완전히 확장되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성욱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이 구현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 로봇과 피지컬 AI 로봇을 비교를 하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증가하고 피지컬 AI가 되면 경제성도 확대가 되면서 산업 가치 사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것은 그동안에는 주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대규모 조립 산업 내에서 특정 공정에 로봇이 도입돼서 활용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이 베리에이션이나 로우 볼륨의 다품종 소량 분야까지도 피지컬 AI가 로봇화 또는 완전한 자동화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어떤 자동차나 전자와 같은 그런 어떤 조립형 산업뿐만 아니라 식음료나 금속 가공, 물류, 그다음에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자율 제조 기능이 도입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 투자 비용이나 소유 비용에 따른 어떤 장벽들을 낮추면서 대규모로 도입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직접 제조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간접 제조까지도 확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전주 산업단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의 제1산업단지가 1969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56년인가요? 이제 5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제2 일반산업단지도 1987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뭐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 1산업단지는 전주제지를 비롯한 종이제품, 화학섬유, 기계장비 등이 주로 입주를 해 있고요. 전주 2 일반산업단지는 기계장비나 화학섬유 등이 주로 집적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주력 제조업들을 어떻게 피지컬 AI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챌린지이고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작년까지 산업연구원에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산업연구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과제가 이 전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은 산업단지가 기존의 주력 산업의 어떤 제조 생산 공장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산업단지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통해서 고도화하고 인프라도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은 거점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걸 위한 어떤 혁신적인 과제들도 이런 어떤 틀들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 방안들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AI 인공지능 산업 전환이 되면 산업 공간의 특성들도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19세기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정 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고, 20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저밀도의 교외 지역에 연구시설을 집적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옆에 보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바로 그런 어떤 모형입니다. 20세기의 사이언스 파크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죠. 21세기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앞으로는 도심의 고밀도의 복합용도구역, 그러니까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거와 상업과 문화와 그다음에 다양한 기능들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공간이 혁신의 핫스팟이 될 그런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화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그러면서 개방형 혁신이 확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연결성이 강조된다는 이야기는 경계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공간이 압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대도시권의 집중화 추세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대도시권 내에서 워크와 리브와 플레이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화, 그리고 도심이 다시
재활성화되면서 도심이 혁신의 핫스팟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혁신지구가 부상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지구에 대한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도심 지역에 그런 어떤 첨단 앵커 기관이나 기업군도 집적되고 벤처기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이 잘 연결되고 우수한 인력이 선호하는 도시 환경들을 갖추는 곳, 이곳이 앞으로는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지구가 되려면 인재나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접근성도 양호해야 되고 근접성과 밀도도 일정 정도를 갖춰야 되고 혁신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양호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교통 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어떤 그 숙박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다양한 그냥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가 혁신지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전을 공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혁신지구로 만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전주만의 셀링 포인트를 확고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 이런 어떤 공급망 체계나 연결 체계, 네트워크 체계들을 매우 밀접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8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6번째입니다. 조직화된 우연 및 재미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 전주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매우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과제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중추도시, 중심도시죠. 이 중심도시에 AI 디지털 허브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조 AX 혁신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피지컬 AI에 기반한 어떤 실증 거점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전라북도 전주시가 매우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전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심 도시의 중추 기능을 강화하고 여기에 지역 특화형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제조 AX 엔지니어링이나 문화 등에 특화하는 형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조 AX 첨단 R&D 센터 등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나 산업별로 특화된 SLLM 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난제 해결형의 AX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제1, 2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들에 있는 주력 제조업들을 AI 디지털 전환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조 AX 엔지니어링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센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 첨단 AX R&D 센터에서 만든 그 모델들을 가지고 직접 제조 현장에 가서 그걸 적용하는 일들을 이 엔지니어링 센터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부장 공급망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르네상스 펀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분산 에너지 기반의 지역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산업 인프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단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산업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 그래서 정말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 에너지 체계들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전주와 같은 또는 전라북도와 같은 지역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요금과 같은 것들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AI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걸 잘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혁신지구화를 위한 복합용지 공급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주 산업단지 내에 복합용지를 개발을 하는 건데요. 복합용지가 되면 50% 정도는 산업시설 용지로 써야 되지만 나머지는 상업, 주거, 지원시설 용지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속도 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